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중간선거,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내일이죠. 오늘이 5일이니까 6일 아마 밤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9시인가 이 정도 시간에 시작되죠. 이 중간선거가 현재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정치권,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중간선거 이후의 경제 예측, 경제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어떤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것인지 분석할 건데요. 그 전에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신경을 쓰는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중력의 법칙 아시죠? 중력의 법칙. 옛날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중력입니다. 중력은 뭐냐? 작은 게 중량이 큰 물체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진 이유는 지구 중심이 이 사과 잎보다 무겁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이 자연현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돈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큰 자본에 작은 자본이 다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큰 자본이 움직이는 대로 작은 자본들이 휩쓸려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자본은 달러, 미국 자본입니다. 여러분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돈은 어느 누군가가 대출받은 돈이다. 그런데 전 세계의 대출금 다 합하면 60%가 달러로 발행된 대출금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큰 돈이 미국 돈이고 이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는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의 방향을 어디에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돈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이고요.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이 많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돈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인터내셔널 론, 전 세계 돈의 60%는 검정색 달러화 대출입니다. 달러화 대출은 미국의 은행들만이 할 수 있죠. 왜? 미국 돈이거든요. 그때 미국 돈이 전 세계 60%를 차지하면 미국 돈이 가장 큰 자본인 거고 그 자본이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돈이 수익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돈의 방향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면 오늘 아침에 올라온 미국 민주공화당 하우스 레이스라고 하죠. 미 하원을 영어 단어로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현재 박빙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지난 10월 30일에 미국의 키위팜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걸 추적하는데요. 양당의 의석 지지율이나 의석 예상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9월 달만 하더라도 무려 20여 석 이상의 차이가 나서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0월 들어서 이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덩달아 공화당의 의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연일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지지 유세를 하러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저는 공화당이 의회의 하원에서 다수당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미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율 덕분에 상당히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상원은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돼 있고 하원에서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진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율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움직임으로써 공화당의 의석수가 거의 민주당을 압도할 만큼 따라잡은 것만으로도 트럼프는 향후 재선 일정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 활보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동안 재선 가도로 가는 동안 펼칠 주요 정책 4가지를 예상해 보고 이에 근거해서 향후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방향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측한다 그러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측하는 걸 왜 하느냐면요. 제가 예측이 갑자기 수정굿을 보고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측하는 그 이유,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4가지, 재정정책, 금리 인상 문제, 무역정책, 그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4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고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예상합니다. 즉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항상 틀리잖아요. 제가 설사 맞췄다 하더라도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맞출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방송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를 든 4가지 부분에 여러분의 견해를 더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죠. 집권 2기, 재선 가도에 가는 2기에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경제정책에 하나씩 짚어서 그 이후에 결론을 내서 주식시장 방향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 대표적으로 재정정책, 연일 민주당과 미국의 MSN이라고 하죠.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 뉴욕타임스, CNN 등 주류 언론에서 연일 공격당하는 대표적인 경제 이슈가 하나가 뭐냐? 재정적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집권하면서 오바마가 일으켰던 재정의 이 적자 줄이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고 끊임없이 재정이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적자는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오른쪽 그림이죠. 부채 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거의 매년 2년마다 올리고 있는데요. 올리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거서 오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7년에 한번 셧다운이 있었죠.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되니까 돈을 못 써서 셧다운, 연방정부가 폐쇄돼 버린 것을 셧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을 일단 2년 뒤로 미뤘고 그게 2019년 3월 1일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미 민주당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부채 한도가 늘어나는 게 미국의 늘어나는 GDP와 철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GDP에 때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 상승매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내년 3월 1일까지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이 재정정책도 혹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냐. 재정 적자가 줄어들면 돈이 시중에 못 나오니까 이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이번 하원에서 지면 이런 얘기도 경제신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상승미소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문 기사만 제가 3가지 정도 골라왔습니다. 2017년 셧다운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부채 한도 문제는 공화당 지도부 탓이겠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 탓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즉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딴지를 공화당이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해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연방부채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추진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공화당이 반대해서 일단 2019년 3월 1일까지 이 문제 협의하자라고 미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올해 1월 달에 문우신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정부 지출 부채 한도에 영향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기사 검색해 보십시오. 왜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뭐라고 했느냐? 부채 한도 의미 없다. 폐지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1일 이전에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그거 왜 의미 없다.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당연히 그냥 고할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민주당도 여기에 한번 합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문제, 부채 한도를 폐지시킬 것이라는 게 제 예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부채 한도 문제는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오면 한도가 증액됐을 뿐 줄이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줄이자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신용화폐 시스템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가 늘지 않으면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 부분이 늘어나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얘기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돈 쓰는 건데 현재 부채 한도로는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건데요. 인간은요. 언젠가 부채 문제가 있을 거야. 근데 맞아.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 항상 인간은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나 저나 국가의 돈은 모두의 책임인 거고요. 이 모두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이 지지 않습니다. 즉 국가의 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싫어할 유권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 번째, 부채 문제. 결국 부채 문제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 비관론자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올 수 있습니다. 왜? 신용화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GDP가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채 확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나 부채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금융자본, 월스트리트 자본이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부채 한도 확대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왜? 돈이 늘어나야 주식시장 상승이 일어나고요. 금융자본은 주식시장 상승이 일어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미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승리하면 무조건 추진할 것이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이 아니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지난번 민주당이 찬성했던 대로 부채 한도는 폐지할 것이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폐지되면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가 더욱더 지속될 것이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 요즘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죠. 금 가격을 보시면 과거에 부채 한도가 늘어나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꺾어진 건 뭐냐? 양적 완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 검색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채권을 장기채로 빌려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면서, 즉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축소되고 금리를 올리면서 금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영원히 폐지한다. 그러면 금 가격이 충분히 반응을 보일 만한 재료가 될 것이라고 이 상승미수는 생각합니다. 이게 재정적자의 문제. 재정적자 문제는 결국 부채 한도를 폐지하면서 더욱더 많은 돈을 쓸 여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뭐죠?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이 하는
금리 정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연준을 비난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금기를 깼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주류 언론이 한번 난리를 피웠죠. 왜? 중앙은행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거 해임하지 않을까? 파웰 의장 그런 얘기 했는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도 욕먹으니까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파월을 해임하지 않을 것. 단지 실망했을 뿐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작심 발언, 금리 인상을 너무 심하게 한다, 패드 미쳤다 이런 얘기를 동조하고 나서는 전문가들, 금융시장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랬더니 패드 의장이 해임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패드 의장이 해임되건 안 되건 그건 중요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해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역사에서 해임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물른 적은 있더라고요. 왜? 대통령이 해임 권한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임 권한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이려면 대부분 개인 비리나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패드 의장을 해임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의 여론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여론 중심입니다. 여론이 금리 인상에 반대하거나 금리 인하를 지지해버리면 트럼프는 더욱더 심한 공격을 할 것이고 그 공격에 패드도 아무리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강심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당장 이번 중간선거 끝나고 11월 7, 8일이 11월 FOMC입니다. 거기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 FOMC 위원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도나 하락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하게 하락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패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 나 죽겠어 이러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확 돌아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중간선거를 넘어 재선의 성공에 있습니다. 재선의 성공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지지율이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추론입니다.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저는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없이 다시 그 이야기, 비난을 쏟아부을 것이고 그 비난에 상관없이 금리를 올리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모든 책임은 패드로 넘어가게 돼 있죠. 자, 네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금리 인상 저지, 금리 인상 중단을 싫어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 인상을 싫어할 사람이, 금리 인상 저지, 중단을 싫어할 사람은 제가 볼 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행의 일부 채권자들은 싫어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재선과도로 갈 텐데 만약에 그게 혹여나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락해서 패드가 한 발 물러설 경우 그러면 이머징 한국의 주식시장에도 이제 어느 정도 해가 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대중국 무역정책. 이건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시진핑 주석님 해피엔딩 꿈도 꾸지 마라. 다르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꿈도 꾸지 마라. 물론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왜? 중국 이협론에 기반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준비한 것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북한 비핵화 협상. 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중동을 유시한 보수파들은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부 저 같은 사람은 대북 비핵화 협상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왜냐? 북한이 친미국가 되는 게 우리 경제, 우리나라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주요 신문기사 몇 가지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11월 말에요. 한미 대북 정책 관련 워킹그룹이 설치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한 분이 오셨잖아요. 갑자기 올라와서 이거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했다가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워킹그룹이 그 한 분이 와가지고 혼자서 만들었겠습니다.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한이 좀 먼저 나가는 거 함부로 나가지 말고 미국과 같이 회의해서 같이 나가자. 즉 이제 좀 더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흐름이 완성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오늘 폼페이오 그 트윗에서 중간선언 끝나자마자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한다 공표했죠. 7 또는 8일 날 뉴욕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철 그 한국으로 말하면 CIA 그죠? 중정부장이죠. 김영철 무슨 위원장이 아무튼 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간선거 전에 우리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중간선거에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한테까지 전화해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레리 커들룬과의 그 위원장이 헛소리하는 바람에 오늘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선거 전에는 웬만한 조심을 했지만 결국 중간선거가 끝나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 오바마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끈 공로를 갖추고 재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생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북 협상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댓글로 세컨더리 보이콧 근거 없는 얘기다.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죠.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미 대사관이 방북 6개 기업,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북할 때 따라갔던 6개 기업하고 우리 통화하자 했던 걸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워킹그룹과 관련이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 남한이 너무 앞서가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미국은 뭐였죠? 카길처럼 미국 최대 공물업체를 방북시켰어요. 미국은 현재 미국 국민이 북한 가려면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업체들은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자국 기업의 이익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따져볼 때요. 재선거를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 검증 및 실천 상황. 이게 순서 그대로 잘 돼야 되겠죠. 안 될 거야 하는 건 의미가 있고요. 저는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잘 된다면 이건 미국 기업 이익에도 이렇게 카길처럼 미국에 가서 미국 기업들이 가서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익에도, 미국 기업의 이익에도, 미국 자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개방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사전 처리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IMF나 세계은행, IBRD 등의 돈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돈이 들어간 이후에 국가들이 차관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들어가거든요. IMF, 세계은행, IBRD는 누구 겁니까? 미국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할 거고 이렇게 승인 절차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도와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면 미국 자본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채 한도 협상, 즉 재정정책, 그 다음에 통화정책, 세 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 수는 있지만 계속하죠. 영향을 보면서 하겠죠. 네 번째,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등 이렇게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저는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을 이렇게
예측할 생각입니다. 첫째, 만약에 하원에서조차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지난 2016년 대선 결과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날 확 빠져버렸던 것처럼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게 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오늘 코스피에 있던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잠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부채 한도 폐지,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그 다음에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일단 이겼으니까 속도 조절 좀 하겠죠. 이런 것, 그 다음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척 가능성 이렇게 따졌을 때 이후 저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가 금리 인상 저지를 못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패드가 부담을 가질 가능성, 앞에서 말씀드린 부채 한도 폐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부채 한도 폐지가 되면 기업 인프라 투자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장의 11월 7, 8일, 그 다음에 12월 후반, 크리스마스 전후에 있을 12월 FOMC에서 패드 이사들, FOMC 위원들이겠죠. 이사들이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그렇게 악재가 되버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리 인상이 저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비둘기 발언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한 말이 나오고 폐지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주식시장은 상승, 심지어 폭등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가치는 지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하락할 수도 있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만큼 이머징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잠시 시간을 두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머징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요. 금,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 한 꼭지를 열어서 한 날을 잡아서 방송을 하겠지만 금 가격도 이제 조금씩 3월 1일 근처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관론적 방송이 나오지만 저는 지난번에 말했어요. 경기 침체는 있을지언정 경제 위기는 없다는 게 상승미소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로 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언제쯤 하락할까? 2019년 3월 이후에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부채 한도 폐지와 같은 대형 호재가 3월 달에 사라질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잠깐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네 가지 정책 변화와 미세한 변동 흐름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우상향한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상승미소가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금융시장,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맞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 말대로 다 쪽박 찾을 수도 있고요. 제 말대로 했다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셔 보셔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이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개연성 있는 재료 4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생각이 맞고 나는 동의해. 그러면 좋게 보는 겁니다. 결과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왜? 투자하는 사람이면 일단 배팅을 해야 돈 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내일 오후에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외신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할 건데요. 그때 아니면 한국 시간 7일 아침에 만약에 공화당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을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100만 원 가지고 내버리지를 한번 세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쪽박 차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졸지 않고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